구글이 지금 SK하이닉스와 조금 특이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메모리만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와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한꺼번에 사겠다는 겁니다. 처음 보면 그냥 대량 구매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구글이 굳이 이런 방식까지 쓰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면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메모리를 사려는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애플 같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기업도 메모리 확보 경쟁에서는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메모리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과 낸드 수요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문제는 메모리 업체들이 모든 고객에게 원하는 만큼 물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메모리를 먼저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물량 확보와 가격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객사에게 우리 메모리를 얼마나 사줄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고객사들이 어떻게 해야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손실을 보는 이유도 결국 그 기준의 차이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다음에는 어느 업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핵심만 전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를 통해 따로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기타 AI 반도체 종목까지 PDF 파일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 자료 신청을 누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는 물론 관심 있는 종목까지 직접 선택해서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신청을 누르신 뒤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성함이나 편하게 사용하는 닉네임,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실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문도 몇 가지 되지 않아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브리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하나,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대신 오늘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브리핑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핵심 체크포인트, AI 반도체 주요 뉴스, 관심 종목 브리핑,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과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과 PDF 파일, 기업 정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 하나로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이 불안하시거나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글은 여기에서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에게는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과 다른 무기가 하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큰 AI 인프라 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죠. 동시에 픽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이어폰 같은 전자제품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상대로 메모리를 구매할 때 우리 데이터 센터 물량도 사고 스마트폰 물량도 같이 사겠다. 이런 방식으로 협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객이 AI 데이터 센터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AI 서버 수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스마트폰용 메모리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 핵심인 애플은 이런 카드를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구글이 가격이나 물량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시선을 SK하이닉스로 돌려보고 싶습니다. 구글이 협상을 잘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메모리가 충분했다면 이런 전략 자체가 필요 없었겠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가격 협상도 쉬웠다면 데이터 센터용과 스마트폰용 구매를 굳이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빨아들이면서 고객사 사이에서도 좋은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공급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메모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공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구글의 다음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단순히 물량 확보 차원에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글은 주요 협력사들에게 올해 픽셀 스마트폰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8%부터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제조사들은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은 반대로 갑니다. 출하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구매력을 이용해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계산인 거죠. 기사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픽셀이 아이폰의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스마트폰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는 구글과 애플 가운데 누가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파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 다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서버용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서버용 공급이 우선되면 스마트폰 업체들은 모바일용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 구매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용 물량까지 묶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애플 역시 출하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시작하든 마지막에는 다시 메모리 수요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 한가운데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뉴스를 단순히 구글이 하이닉스와 메모리 구매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누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주가와 연결하면 제가 보는 방향도 분명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계속 고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결국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고객이 없어서 가격을 내려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략까지 쓰기 시작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장이라면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메모리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AI 서버와 스마트폰 양쪽의 수요가 동시에 이어진다면 공급업체의 가격과 물량 협상력은 쉽게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사 역시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논리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글이라는 새로운 고객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고객들이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질문이 하나 남겠죠.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어디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아무 가격에서나 따라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움직임이 빠를 때는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도 진입 위치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특정 가격을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현재 SK하이닉스 흐름에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접근 구간과 이후 대응 포인트는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번 흐름에서 새롭게 들어갈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기를 누른 후 SK하이닉스를 선택해주세요. 실제로 대응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보기 쉽게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구글이 메모리를 싸게 사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매 전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물량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용 메모리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의 힘이 강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바로 그 공급자 쪽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구글은 픽셀 출하량을 오히려 늘리려고 하고 애플 역시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한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만 보지 마세요. 이제는 고객들이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SK하이닉스의 위치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느 구간에서 접근할지는 하단 브리핑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